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수업사회 나눔에 직접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성원경 선생님께서 미래교육 역량과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로 수업사회 나눔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첫 번째 대면 포럼을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참가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그 성영경 선생님께서 그때 강의해 주셨던 내용이 너무 깊이도 있고 깊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너무 좋았다고 피드백을 많이 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여기서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봐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강의 준비해 주신 성원경 선생님께 선생님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채팅창도 밑에 띄워놨으니까 채팅이나 아니면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항공드론과에서 학생들과 이제 프로그래밍과 또 드론 제작을 가르치고 있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성원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AI 교육에 관한 그때 세미나를 한 1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이제 AI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AI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뭐 아직 정확한 결론은 없지만 그런 고민들과 고민들의 과정을 좀 담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사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이제 성원경이라고 하고 또 교직 생활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교직은 올해 4년차 교사고요. 그 전에 이제 학원 강사를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수학과 프로그래밍 학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기계공고 말고도 세종과학고 발명교육원과 또 서울시교육청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인공지능과 또 메이커 교육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좀 오래 다녔어요. 대학을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메이커 활동들, 뭐 여기는 인도고 여기는 미국, 여기는 베트남인데요. 그래서 이런 메이커 활동을 했다는 걸 나타냈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졸업 작품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처음 활용해가지고 로봇들이 축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구 로봇들 같은 걸 설계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실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간 학교가 이제 세경고등학교라는 사립학교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런 메이커 활동과 또 인공지능을 했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처음 가서도 학생들과 이런 인공지능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또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취득하면서 또 수업 시간에도 메이커 교육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교직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공고의 발령이 나고 나서 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지금 이것도 학생이 이제 마침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격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이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어떤 움직임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일어날 때 이제 침대 포즈를 알람 시계가 인식하는 어떤 인공지능 알람 시계 등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제작을 하면서 이 메이커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이 생기고 또 이 분야를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학생 교육 활동 말고도 이게 그 선생님들과 함께 또 저희 경기공고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뭐 다양한 주제로 좀 파이썬 드론 제어, 블루투스 스피커 등 뭐 음악과 인공지능 또 이제 영화 리뷰 데이터 크롤링 등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여기 우리 인공지능 융합교육회처럼 저희 경기공고 내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서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이제 드론
항공드론과에 왔는데요. 그래서 항공드론과에 온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이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고교 수준에서 한계가 있고, 그럼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드론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은 인공지능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웨이포인트라는 건데요. 이 GPS 기반으로 이 포인트를 다 찍어주면은 이 드론이 자율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드론에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또 이제 그 인식된 거를 다시 드론 움직임에 제어를 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 분야를 좀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메이커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아리나 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강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메이커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그 웹페이지인데 학생들이 이제 마스크 수행평가를 했던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이제 그 음성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이제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인데 인공지능을 모델을 올린 사례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거는 그때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혹시 소리도 나오나요? 소리는 안 나오나? 지금 소리가 좀 요 안 프로젝트, 나는 것 같아요. 예, 뭐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움직이는 이제 수레들을 모터와 또 그 카메라 인식 기능을 통해서 인간을 좀 쫓아다니게 하는 그런 수레를 만들자, 손을 쓰지 않고도 그런 목표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전동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이 배터리가 호환이 좀 안 돼가지고 이게 여기 전원 공급기를 연결할 때는 동작이 잘 됐었는데 요게 좀 이제 그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건 아직 마무리를 못한 상태여가지고 아직 동작하는 영상은 없고요. 이건 아마 올해 이어서 동아리 친구들이 완성할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 내용을 공유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제게 줬습니다. 이거 그때도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자면, 선생님께서 바라는 점은 다른 수업에 비해서 선생님의 시간표가 더 지친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제가 집중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진행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25명 전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 잘 맞는 5명 정도만 따라가는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지만 조금 더 쉽고 2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를 가진 과목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피드백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저에게는 뭐랄까, 아직 교직 3년차, 이때 당시 3년차였지만 정말 교직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사실 제가 대학에서도 인공지능과 또 이런 메이커 쪽 분야를 좀 학부 수준으로는 좀 높은 수준을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또 남들에게 좀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사실 선생님의 힘이 크지만 그런 것들 좀 과시하는 초점을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피드백을 통해서 진짜 뭐 높은 수준이 아니고 또 대단한 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 학생들이 이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서 진짜 얻어질 수 있는 역량이 뭐고 또 어떻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고민의 시작이 이때부터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마인드맵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내용으로서 소리가 나온다. 예, 맞습니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교육 도구로서 인공지능인데요. 쉽게 말해서 교육 내용으로서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자체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뭐 고등학교도 있고 또 인공지능 학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에서 가르쳐야 되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몇 가지 주제를 또 나눴었는데 인공지능의 원리,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의 구현, 뭐 플랫폼, 윤리적 이슈 같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과 또 공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입니다.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모르더라도 이미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빅스비라든지 뭐 실이라든지 그런 기능들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크게 저는 네 가지 분류로 제 기준으로 나눈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맞춤형 교육 자료로서의 제공의 인공지능. 뭐 쉽게 말해서 학생의 어떤 그 학습 태도나 뭐 그런 성취에 따라서 학생에 맞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또 창조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또 인간 친화적 체험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 행정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 창조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인데요. 이 창조적 죄송합니다. 네,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창조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이제 뭐 작곡을 해주는 인공지능,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글을 쓰는 인공지능, 코딩을 하는 인공지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딩을 하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마 작년에 이제 GPT-3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이미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딩을 하는 인공지능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베타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코딩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기존에 이제 코딩 문법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게 하는 어떤 교육 방식들이 이미 이제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만 내리면 인공지능이 코드를 짜주기 때문에 이 코딩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도 다 바뀌어야 되고 코딩뿐만 아니라 뭐 글쓰기라든지 뭐 그림, 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이미 이제 기존의 인간이 했던 것들을 상당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사실 기존에 인공지능 자체를 가르치던 사람으로서 뭐 이런 내용들을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인공지능 구용하면은 저번에 그 어떤 선생님이 해주신 노코딩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주로 뭐 연수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이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돼서 또 어떻게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변화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의 교사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자라는 뜻이었고요. 일단 인공지능 교육 얘기를 하기 앞서 좀 변화되고 있는 기술 사회와 우리 교육 이야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이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영상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 다 시켜보셨죠? 그래서 다 본 적 있으시군요, 역시.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이 프로젝트 작년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은 프로젝트로서 이제 로봇이 이 광교 신도시 한정해서 이게 로봇이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딜리. 배달 로봇이죠. 사는 곳은 광교. 특기는 국물 안 들이고 배달하기. 취미는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기예요. 딜리는 가게 앞으로 가서 사장님께 물건을 받고 공동현금은 안까지 배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도 미션 클리어예요. 지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끄떡없이 배달해 왔답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출동, 딜리팀. 배달이 들어오게 되면 딜리들한테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운영중에 나오는 이슈라든지 캐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는 역할도. 저는 그냥 딜리의 런닝메이트? 현장에서 딜리의 안전과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광교 엘리웨이 사이트 오너를 맡고 있고요.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있어요. 저희 딜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배달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260일 동안
누적 운행거리 592.5km, 누적 주문자 543세대, 평균 배달 시간 20분으로 빠르게 배달해왔답니다. 벌써 1년이라니 함께 울고 웃던 일이 생각나요.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비가 영상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달이라는 일도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한 바로는 조너선 이제 워첼이라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수준으로만 보자면 지금 당장의 일자리 50%, 2050년이면 100%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2050년이면 지금의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살아가고 또 이제 이후에 후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지금의 어떤 직업 형장과 달라질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역량과 또 배워야 될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기술사의 특징은 이제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소카라든지 뭐 그런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게 이제 공유경제 1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공유경제가 조금 좀 위축이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시 2세대, 공유경제 2세대라 해가지고 이 비대면, 비접촉 기반의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학이 공유대학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고교 학점제를 넘어가지고 대학이 실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한 과정을 그 각 대학마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이 지방 대학들이 이렇게 융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경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도 아마 올해 시작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끼리도 융합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이제 공유 경제가 이제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서비스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운전을 안 한다는 걸 넘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대가 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데이터화 된다는 뜻입니다. 또 데이터화 된다는 것은 이 각각의 모든 물체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폭발적인 데이터, 지금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만 이 폭발적인 데이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자동차들이 다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여기 누가 먼저 가느냐를 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통신입니다. 이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고 결국 이 통신을 하면서 이런 이 폭발적인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혹시 이거 김주호 아나운서 인공지능 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댓글 달아주시면. 없으시면? 본 적 있으세요? 김주호 네, 본 적 아나운서. 있어요. 본 적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본 적 있으시군요. 네,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이 김주호 아나운서 이거 간단히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픈 AI고, 김주 아나운서 이제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6시간 전, 뭐 이렇게 3시간 전, 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김주 아나운서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금 실제로 MBN에서 이걸 사용한 지 꽤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MBN에서 뭐 실제 김주 아나운서가 그 9시 뉴스 브리핑도 하지만 긴급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다 인공지능으로 지금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의대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의대에서 이제 병 진단할 때 이제 병원 데이터가 이제 의사보다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정확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서울대 이교구 교수님 그 연구팀이죠. 거기서 이제 김광석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김광석 돌아가신 그 가수분을 이제 재생시켜 가지고 목소리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오픈 AI라는 그 비영리 단체죠.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인데요. 여기 이제 달리라는 인공지능인데 이 달리에게 여기서 이제 문장을 입력시켰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아보카도로 된 의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세상에 없는 이미지들인데 지금 몇 가지죠? 이 굉장히 많은 이 이미지들을 생성해낸 거죠. 인공지능이 세상에 없던 그 텍스트만 인식하고 그래서 제가 좀 선생님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고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지금 충격을 빠뜨린 GPT-3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 이 오픈 AI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오픈 AI라는 이제 이 글로벌 비영리 단체는 이 일론 머스크가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인공지능 연구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지금 세운 비영리 단체고요. 그래서 이들의 슬로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모여서 가장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발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발표하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GPT-3라는 언어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GPT-3 보면은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미친 성능의 괴물 인공지능 등장. 그래서 뭐 논문 리뷰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GPT-3는 뭐 연애 편지도 써줄 수 있고요. 뭐 소설도 써줄 수 있고요. 채팅도 대신해줄 수 있고 뭐 아직은 영어라는 언어 기반이긴 하지만 이 영어라는 언어 기반으로 하는 모든 뭐 글쓰기나 말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연구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GPT-4도 최근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GPT-3까지는 봤는데 GPT-4도 이미 몇 개월 전에 출시가 됐네요. GPT-4까지 나왔는데 제가 한번 GPT-3의 성능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픈AI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API에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도 이 사전 신청을 하시면은 베타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작을 아직 정식 서비스는 아니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xample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GPT-3의 기능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헬퍼, 챗봇.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와주는 챗봇이고요. 뭐가 또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to 파이썬. 이건 뭐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언어가 파이썬이고 아마 2위가 자바스크립트, 2위에서 3위가 자바스크립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 간에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번역해주는 단순히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번역해주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고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제 그라마 코렉션은 이제 문법 사항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굉장히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에세이 아웃라인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에세이 아웃라인은 뭐 얘가 소설도 써주고 뭐 연애 편지도 써주지만 에세이의 어떤 그 개요를 짜주는 인공지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것은 뭐 create a outline for essay about 뭐 니콜라 테슬라 and his contribution to technology 해가지고 니콜라 테슬라의 어떤 기술에 대한 그 공헌을 그 관한 에세이의 아웃라인을 적어줘라고 인공지능의 명령을 내렸을 때 서밋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어머나. 비율을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뭔가 이제 선생님이 논문 주제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개요를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지금 아무렇게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니콜라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자랑인 BTS를 적고 His contribution to music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 음악에 관한 BTS의 공헌을 한번 알려줘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머나. 좀 심플해지긴 했지만 BTS가 누군지, BTS의 컨트리뷰션은 뭔지, 또 임팩트 오브 BTS의 어떤 효과는 뭔지, 콘클루전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 베타 서비스는 없지만 이 GPT-3는 논문도 쓴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연구 결과는 이 GPT-3가 쓰는 논문이 너무나도 이제 정교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쓴 논문과 진짜 연구자가 쓴 논문의 한 50%는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고유 영역이었던 지적 활동인 논문 활동이라든지 뭐 글쓰기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창조적인 활동조차도 이제 인공지능이 상당수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미래랄까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베타 서비스를 신청해 보셔서 한번 이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무서울 정도로 좀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바꿀 미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 과연 우리
이 교육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 주시하는 미래 인재 역량이 무엇일까라고 저도 조사를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2008년 미국 교육위원회는 이제 그때 2008년 10년도 더 됐네요. 그때 당시 가장 잘 나간 그때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IBM 같은 그런 인터넷 거대 기업들과 교육위원들이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시라고 하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이건 아마 카이스트에서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제 이거는 비교적 좀 최근에 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게 인간과 이제 기계가 공생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기계와 협력적인 소통 역량, 그래서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기계에 대한 어떤 감각을 기를 것인가 그런 거와 또 다양한 가치를 조합하는 도출 역량, 또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 인식 역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 역량과 또 어떤 기계와 또 이제 문제 해결 역량 가운데서 또 기계와 함께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왜? 선생님이 아직 퇴근 못하고 네. 학교에 계셔서 아마 학생들이 찾아온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연구자들이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가장 여기서 조금 주목한 기계와 협력적인 소통 역량과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초점은 뭐였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학생들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이고 또 기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좀 조사를 했었고요. 이것에 이제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육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례를 볼 때 이제 해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직까지는 사실 인공지능 교육의 초점은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진단 프로그램에서의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어떤 예? 뭐야? 말씀 한 1분 해야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학교에 계시니까 아마 선생님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학교에서 계속 성원병생을 찾을 일이 있으신가 봐요.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문 열어놓을 때 열어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리자분이 오셔가지고 건물 네. 관리자분이 오셔서 미국 메시아 같은 프로그램은 요거가 이제 학생들 방과 후 풍경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다 컴퓨터만 보고 있죠. 그래서 개별화된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메시아라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그 진단을 하고 맞는 문제와 맞는 인강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영국의 TSL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이제 국가 프로그램으로서 영국에서 아마 여기는 이제 런던에 있는 TSL 사무실인데요. 학생들을 다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체크를 하고 또 학생들은 필요한 부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화상으로 1대1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부진화나 또 그런 아이들에게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빌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빌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때 그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아마 15,000명 정도의 그 네덜란드 현지 교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15,000개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때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나 또 학생들의 필요한 것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그 15,000개가 되는 콘텐츠를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건 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사실 인공지능 도입 사례가 있죠. 바로 이제
아마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 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콴다는 이제 수학 문제 풀이 어플로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학생들이 베끼기 숫자 베끼기 그러니까 문제 뭐 이렇게 베끼기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가져왔고요. 또 이제 K-에듀파인 플랫폼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K-에듀파인도 단순히 이제 뭐 회계 처리나 문서 관리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넘어서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서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단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그 기반의 어떤 학습 툴도 제공한다고 이렇게 2024년까지 이렇게 제 기사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뭐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공식적인 지금 미국의 사례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K-에듀파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자면요. 웹툰에서 활용된다고 해요. 제 여동생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는 현직 웹툰 작가인데, 와. 예, 굉장히 그 직원들을 밑에 두고 이게 채색 같은 것들을 맡긴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채색 정도는 인공지능이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CES라는 그런 국제 박람회에서 삼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달려볼까 이렇게 이 단어만 치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긴 했는데 사실은 표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건 상용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차피 사람이 그리고 채색은 이게 여러 가지에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채색 쪽 인공지능이 웹툰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활용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선생님들 많이 써보셨을 텐데 네. 혹시 안 써보셨으면 한번 깔아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이제 어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뭐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을 뭐 융합한 사례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도 체험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GPT-3의 어떤 그런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이제 체험형 도구로서의 이것도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미술 띄워놓은 건데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예. AR, VR 기반이죠. 사실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실제 사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위에 내용은 사실 다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서중학교에 강서중이 아니군요. 강서구에 있는 항공중이었던 것 같아요. 항공중에서 이 내용을 강의했을 때 그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 사이트는 직접 들어가 봐 좋을 것 같아요. 하이노그램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직접 입력한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오션, 트리, 도그, 그냥 강아지, 나무, 바다라는 어떤 그냥 랜덤한 단어를 줬을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었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코리아 스쿨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 화가들의 화풍을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트앤데코와 뭐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화풍을 넣고 한국의 학교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주어줬을 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실 미술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뭐 그림 그려봐 무슨 느낌의 그림 그려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키워드를 주고 거기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힌트를 주면은 요 인공지능이 해준 것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이제 표현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사례고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과 제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사례로 도출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에이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에이바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곡의 뭐 개수, 곡의 뭐 여기 장르, 느낌, 길이, 악기 이런 것들을 세팅해주면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곡을, 세상에 없던 어떤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이런 뭐 작곡해라 하면은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렇게 이 플랫폼으로서 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판을 짜주면은 학생들이 개입할 요소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데이터 키워드 분석 툴로 썸트렌드, 혹시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요것도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인터넷의 그 단어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불러오는 걸 웹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 웹크롤링 기술 기반으로 뭔가 제가 드론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드론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막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 썸트렌드에 가서 이번에는 지금 예시로 코로나라고 연관어 분석에 들어가서 호캉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이 호캉스에 관련된 이 인터넷 기반의 단어들을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또 언급량 분석을 통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지금 시기가 어떨 때 이제 분석 많이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어디서 이제 실제로 기사들이 됐고, 이 전년 대비 뭐 이런 증감률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되냐 했을 때 학생들에게 뭔가 조사를 시킬 때 이런 트렌드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예시로 가져왔던 것이 드론이라는 제가 이제 드론을 가르치니까 이 드론이라는 주제를 줬을 때 뭔가 전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을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이 드론이라는 주제로 다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각각 조마다 이렇게 드론과 로봇, 드론과 도시, 드론과 카메라, 드론과 영상 같은 가까운 두 개의 키워드를 제시해가지고 각각의 그 조마다, 각각의 팀마다 서로 다른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썸트렌드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기반 영상 제작 툴입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에게 영상을 많이 이제 미디어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제작하게 하는데요. 사실 수업의 목적은 영상 제작이 아닙니다. 저희는 영상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저는 지향하는 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영상 편집 툴이 지금 이제 이거는 아직 뭐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부루와 oneairstudio.ai라는 이 두 가지 사이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루 같은 경우는 어떤 영상을 넣으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음성을 분석해가지고 여기 지금 확대해 보시면은 음성에 맞게 이 클립을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감으로 클립을 자르는 것보다 그냥 음성으로서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이제 편집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온에어, 여기는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볼까요? 온에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PT를 놓고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 가상의 아나운서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텍스트를 치면은 마치 아나운서가 뭔가 뉴스를 소개하거나 뭔가 이제 발표한 듯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PPT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PPT에 맞게 어떤 영상 스크립트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뭔가 이렇게 녹음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꺼려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마이크도 없이 그냥 키보드만으로써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발표 자료나 컨텐츠 제작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흥미있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뉴스 형식으로도 지금 보면은 뉴스형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뉴스 형식으로도 이 그림과 이런 주제를 바꿔가지고 뭔가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의 어떤 보이스에 선호하는 보이스를 골라가지고 뭐 차도남, 장선생, 장도화 같은 그런 보이스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와 비슷한 게 사실은 타입 아마 다 아시는 타입 AI인가? 거기 목소리 성우들 이렇게 해주는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동영상 제작 기능까지 추가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전까지는 사실 인공지능으로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했지만 작년 이제 겨울부터 연구하고 있는 것은 좀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활용해서 좀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게 올해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부끄러운 네이밍이지만 제가 이제 만든 수업 모델이, 그러니까 만든다긴 좀 시도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TMR 온앤오프라는 수업 모형인데 이 수업 모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미래 인재 역량이라고 했을 때, 요 아까 그림을 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이 그림을 계속 보면서 느낀 게, 결국 이제 수업은 이제 팀으로 가야겠다. 첫 번째 팀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다 이제 협력, 의사소통 능력, 또 이제 맞아요. 이 다양한 어떤 다양한 어떤 가치를 조합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팀 활동, 혼자서는 네. 할 수 없고, 또 실제로도 학생이 졸업하고 직업 현장이나 대학 현장에서 다 팀으로 되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이제 팀 수업을 해야겠다, 팀 과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을 능력을 길러줘야겠다. 그 이유는 뭐 여기서도 나오자마자 이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다 문제 인식 역량, 대안 도출 역량, 다 문제 해결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들어간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와 협력적인 소통 역량, 즉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의 어떤 인공지능의 도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존에는 만들 수 없었던, 또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영역들을 더 넓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텐츠 제작입니다. 이게 수업을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컨텐츠화를 해야겠다. 뭐 컨텐츠가 의미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수업 디자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조합한 이 교육 수업 모형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TMR on and off라는 수업 모형인데요. 간단하게 제 5가지 스텝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팀 빌딩 해서 팀 빌딩은 이제 주요 작업자 한두 명, 그 다음에 문서와 작업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빌딩은 전 팀은 3인에서 4인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주요 작업자 한두 명과 문서화 작업자 한 명, 또 영상 작업자 한 명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총 4개에서 5개의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 있는 역할을 다 반드시 하나씩은 다 해야 되고 중복돼서 이제 계속해서 그 역할을,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이 좋다고 해서 한 사람이 영상 편집만 계속 할 수 없는 것은 방지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션과 힌트 제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션 제공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드론으로 치자면 드론 프레임 제작, 뭐 아니면 드론 어떤 그냥 일반 매뉴얼 비행, 두 번째는 뭐 드론 자율 비행, 세 번째는 뭐 드론에서 낙하, 뭐 임무장치로 낙하 투하, 뭐 같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미션들이 스텝마다 있고요. 그 미션들을 학생들이 획일화되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 미션들은 획일화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미션 목표 성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학생들의 창의력과 그런 다양성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이 미션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팀마다 서브 미션이라고 조금 다르게 그 미션을 접근할 수 있는 서브 미션을 제공해서 좀 다양성 확보를 도모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드론 프레임이라고 제작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강의 자료를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상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든 것도 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다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친절한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료를 찾고 또 이제 스스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은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만들지 않더라도 오히려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재료, 도구, 또 인터넷 자료 접근 방법들을 안내하고 실제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 기반 웹 협업 툴을 제공한다인데요. 이거는 좀 추후에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션 수행 결과물 제작 단계인데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제 팀 결과물과 또 팀 결과물과 이제 개인 보면은 이제 개인마다 다 그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결과물이 있는데요. 팀 결과물이 이제 작업 결과물이라는 것은 미션을 수행한 어떤 그 결과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건 쭉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작업 결과 영상, 아까 말했듯이 AI 기반 영상 제작 어플이나 자동으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영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에는 최대한 어떤 기술적인 면에 도움을 받고 이 결과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협업하면서 미션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온라인 피드백입니다. 온라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팀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각각의 팀 그 결과물들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댓글 기능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각각의 피드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업로드를 시켜서 반드시 피드백에 관한 어떤 그 변화를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온라인 피드백 단계고요. 마지막은 이제 오프라인 결과 공유입니다. 오프라인 결과 공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4단계에서는 학생 중심의 어떤 피드백이었다면은 오프라인에서는 교사가 교사 중심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좀 작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또 우수 작품들은 학생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만든 것들을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션 종료 후에 이 학기 말에는 여태까지 한 학기 동안 했던 것들을 오프라인 전시 발표를 또 다시 한번 리뷰 발표를 하면서 한 학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요 한 학기 수업 모형을 제가 이거는 이제 올해 학기 초에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 정신없지만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거에 대한 결과 발표도 제가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단계마다 조금 상세한 그 디자인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팀빌딩 단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3인과 4인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장 고민하고 2월달이 가장 이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협업 툴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협업 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협업 툴이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서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근무를 사무실에서 하고 또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협업 툴이라는 단어가 이게 떠오르지 않았는데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협업 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 툴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좀 교육적으로 쓸만한 툴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잔디와 슬랙과 마이크로 팀즈라는 세 가지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왔고요. 각각의 특징을 보자면 사실 잔디는 좀 회사에서 막 문서 관리나 뭐 문서 기한 이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적합하고요. 결국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 협업 툴은 슬랙과 마이크로 팀즈가 가장 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슬랙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잘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슬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교육청에 막혀 있습니다. 이게 슬랙을 정말 저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협업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쉽게도 슬랙은 막혀 있습니다. 미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면 이제 미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게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거 IP 서울시교육청에 정보원에 이게 해가지고 열어달라 이렇게 하려고도 했는데 좀 그러면 저희 또 IP 제한적인 것 같아가지고 요 슬랙은 제가 작년에 그냥 잘 사용하다가 작년에는 제가 테더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제 데이터를 희생해가지고 테더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슬랙은 사실 슬랙이랑 팀즈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슬랙이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해주고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데이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팀별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끼리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왜 꼭 필요하냐면 학생들이 이런 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협업하라 하면은 주로 데이터를 뭘로 메일로 보냅니다. 사실 이 서로 메일로 이렇게 야 너 메일 뭐야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요. 굉장히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 어떠라는 게 굉장히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랙은 인터넷 창 하나 띄우고 그냥 드래그만 하고 뭐 이미지도 그냥 컨트롤 V만 하면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협업하는데 이런 협업 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팀즈였습니다. 팀즈도 슬랙이랑 비슷한데 근데 팀즈의 가장 큰 단점은 유료 서비스라는 거였습니다. 뭐 슬랙도 유료긴 한데 이거는 이제 거의 무료로 풀어주고 좀 심화 기능만 무료인데 팀즈는 아예 처음부터 유료 기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팀즈를 구매를 했었더라고요.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거를 자료를 만들어 왔나? 여기 있다. 이 서울시 교육청 그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좀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네. 서울시 교육청 오피스 365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회원가입을 서울시 교육청 학생들, 교직원들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회원가입이 어디 있죠? 여기서 교직원 계정 생성과 학생 계정 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계정 생성으로 들어가서 여기 다음 누르고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입 인증 코드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 가입 인증 코드는 여기 학교에 계신 정보부장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장 선생님 문의하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쿨박스에 다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 쿨박스에 있는 가입 인증 코드를 넣어가지고 학교에 인증 코드를 넣어서 학교마다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들은 다 여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 최신 버전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무려 1테라면 굉장히 큰 용량이죠. 1테라의 클라우드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서버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USB 진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원드라이브라는 온라인 공간 1테라나 되는 큰 저장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원래 1테라 정도 하면은 보통 연간 하면 10만 원 이상 다 되거든요. 어떤 서비스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기서 계정을 생성해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제가 사실 수업에서 활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팀즈에서 질문을 합니다. 프로그램 언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실 그 오프라인 공간이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저는 팀즈를 사용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저요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거든요. 다들 고등학생이고 이럴 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문자로 채팅 기반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래도 나름 본인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과 소통에서도 저는 서로 맞대고 있지만 저희는 다 이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은 제가 아직 안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팀을 짜주면 여기 채널 안에 학생들 그 팀마다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이 이 수영 모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 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결과 포트폴리오 공간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팀즈는 서로 이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면 개인적인 어떤 자료와 그 작업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메모 앱인데요. 여기 같은 협업 툴이란 메모 앱인데 메모 앱은 뭐 전통적으로 유명한 에버노트도 있고 뭐 원노트도 있고 뭐 네이버 메모는 제가 안 써봤습니다. 저도 구글 킵은 그냥 단순한 메모고요. 이런 포트폴리오 그런 그 자료 저장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는데 노션은 노션 정보가 노션은 뭐 대충 이렇다라는데 일단은 굉장히 요즘 핫해진 이유가 2020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무료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무료화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션이 우리가 또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기관에는 유료 버전도 무료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4달러 정도 내야 되는 유료 계정도 노션에서는 이 학교 기업 메일만 있으면은 유료 버전도 다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뭐 노션에 대한 강의는 안 하더라도 노션은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 어플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노션에 관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노션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 노션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개인 페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뭐 주제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인공지능 교육회라고 인공지능 교육연구회라고 어떤 이 탭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빈 페이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내용을 적을 수 있겠죠. 뭐 샵으로 이제 제목을 조정할 수 있고요. 뭐 오늘 강의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뭔가 기입할 수 있고 그림 같은 것도 그냥 바로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크린샷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노션의 가장 저는 강력한 기능이라는 건 트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슬러시를 누르면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를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22년
3월 특강. 그러면 오늘 특강에 대한 지금 오늘 특강에 대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강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모습을 잠시만요. 데이터베이스로 바뀌었네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만들게요. 슬러시 누르고 빈 페이지로 그래서 특강 장면 해서 여기 선생님들 빈 페이지로 넣어서 선생님들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인공지능 연구회라는 페이지가 생기고 또 여기 안에서 페이지가 생겨서 이렇게 트리 구조로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항상 수행평가 종이를 저는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노션 어플 하나만 있으면은 지금 학생들 이게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다 인베디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오늘 이제 학생들 있고 그 날마다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과목별로 가산점을 이게 왜 주고 이런 기록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뭐 제 연구 노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당연히 이제 그냥 컨트롤 V만 해도 영상이 들어가고 뭐 이런 필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체계화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저는 학생들에게 다 이제 노션을 쓰게 하는데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활동을 위한 교육 공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다 팀 활동으로서 이제 수업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강의식 강의를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이 미래교육 역량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팀 활동이고 그래서 근데 이 강의식으로 된 교실에서 팀으로 해라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공간이 주는 저는 영향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과에서 드론과에서 이제 꾸민 실습실인데요. 이게 책상이 3개만 있죠. 저희는 이제 분반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학생이 10명에서 12명 정도 학생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3명에서 4명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앉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과 여기는 이제 아이패드 20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자유롭게 가져다가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고 아까 말한 협업 툴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공간적인 디자인이 학생들의 어떤 그 팀 활동에 굉장히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는 컴퓨터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실에서 팀 활동이 잘 안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공간을 바꾸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제가 지금 아직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좀 발표 자료를 생략을 했고요. 아까 내용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간략하게 포인트만 찍고 가면요. 그래서 뭐 AI 교육 리터러시 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인공지능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좀 가져왔고요. 이외에도 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구글 콜앱 여기는 뭐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코딩 교육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9시 1분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 또 이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 디자인에 대한 시도들, 또 시도를 할 때 필요한 어떤 인공지능이나 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들을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미흡하지만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깊이 있는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플랫폼들 소개도 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유린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원래 미래인재 역량하고 팀플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도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편안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또는 오늘 그 수업설의 나눔 듣고 해주시고 싶은 피드백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생님께서 또 감사하시다고. 네, 황정원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대단히 뭐 많이 얻어가는 것 같은데, 선생님 중간에 드론과이더라고 하시죠, 지금? 예, 항공드론과에서. 네, 그러면
진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 예.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좋은데, 드론에서 교육할 때 중간에 자율주행 있고, 팀 프로젝트 등을 코딩으로 하는데, 아까 중간에 그 플랫폼, 예. 그걸 픽스4D로 하나요? 아니면 플랫폼을 기존에 예. 있는 DJI 제품, 기성품을 갖다가 플랫폼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나요? 픽스4D는 제가 알기로 그 3D 모델링 공간 정보 활용하는 툴이죠. 예, 예. 예, 제가 좀 공간 정보 쪽은 저는 촬영 쪽은 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예. 픽스워크 기반으로 예, 이제 드론 픽스워크, 제작을 예. 하고 미션 예. 플래너로 이제 드론 예. 세팅을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항공 촬영할 때 예. 그 DJI 제품은 위로 올려서 그 프로그램 측에서 자동 주행을 시켜서 촬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제 수업 영역은 아니고요. 그 촬영 예. 쪽은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는 예. 픽스워크라고 이제 드론을 직접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성 제품은 쓰지 픽스워크로. 않습니다. 예. 예. 예, 직접 감사합니다. 만든 드론을 수업하고 아. 있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제 개인적인 연락처, 그 드론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드론에 관련해서 충분히 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두현 선생님께서도 감동적이시라고도 피드백 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럼 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실까요? 오늘 강의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없으신 걸까요? 선생님, 제가 집이 아니라서 카메라를 못 켜는 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에 알려주셨던 노션이요. 예, 예. 혹시 애들이 노션 공유 기능으로 여러 명에서 협업 툴로 사용하기도 하나요? 노션을? 예,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노션이, 노션 요금제를 보면은 개인용 요금제와 팀 요금제가 있는데요. 개인용 요금제, 개인 프로 요금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다 했는데 팀 요금제는 아직도 교육 기관이라도 유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 초대는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팀원 초대랑 이제 게스트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요금제도 게스트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게스트와 팀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팀은 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페이지를 한 번에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게스트는 이 한 가지 페이지와 한 가지 페이지 내에 있는 그 페이지들만, 소속된 페이지들까지만 협업할 수 있는 게 게스트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게스트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교육용 아이디로 가입을 하면은 한 가지 페이지를 함께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 자격으로. 네,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딱 지켜주셨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중간에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드론에 관심이 많고. 떡 맛있네요, 세상에. 개떡. 근데 중간에 텔로 에듀로 해서 군집비행을 시키나요? 파이썬 코드로 해서. 예. 예, 그럴 때, 드론 디스플레이어? 예. 그것도 하시나요? 예, 드론을 제가 이제 텔로 드론 군집 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군집 비행은 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여기 텔로 드론이 사진이 있을까? 여기 있다. 텔로 드론을 이제 기존에는 사실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 어플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제 드론을 제어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오는 비디오 소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소스를 인공지능 모델과 좀 연결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거나 군집 비행을 저는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기종은 텔로 에듀로 하죠? 저쪽은. 텔로 TT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국에서. 텔로 TT를 쓰는 이유는 좀 전자회로랑 연계하기 위해서 텔로 TT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보여주신 거 웨이트 포인트 잡았을 때 너무 맛있어, 사람 맛있어. 요거를 지금 아까 말씀대로 픽스4D로 자체 제작해서 카메라는 뭐로 다루시나요? 카메라는 그냥 그냥 부품 카메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비싼 카메라 안 쓰고요. 그냥 좀 저렴한 카메라 쓰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요걸 직접 만들어서 하는데
보통 이 기성품으로 많이 해서 예. 요걸 해갖고 이걸 그러면 촬영한 성과물로 갖고 예. 그 3D 프린터로 모델링해서 출력까지 해보셨어요? 요거 지금 메인 프레임은 예. 그 저희가 DJI 제품을 산 거고요. 거기 예. S400이라는 그 프레임 제품을 산 거고요. 여기 임무 장치는 3D 프린트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희영 선생님께서 드론 영상이랑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연동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답변 네. 가능하실까요? 네. 예, 요거 그냥 이 드론에서 지금 여기서 이게 드론에서 받아오는 영상이거든요. 드론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영상인데 요게 H264라는 디코더라고 하나요? 영상 그 풀어주는 그 디코더를 씁니다. 그래서 받아오는 영상을 디코더랑 그냥 윈도우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영상이랑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뭐 인공지능에서 이제 이미지 인식해가지고 뭔가 반응하는 모델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로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도 아두이노나 뭐 그런 피지컬 PC랑 연동하고 싶으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도 연동해서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희영 선생님들이 선생님, 생각보다 수준이 네. 높으셔서 이런 인공지능 어떤 내용적인 면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공유하는 자세히 어떻게 공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은, 네, 선생님 제가 연락해서 그쪽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주시면은, 하루치 해주시는 걸로, 약속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번 연도에 이제 그 구상하고 계시는 이 팀플이 예.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것도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면 현경 선생님도 그러시고 서정현 교감 선생님도 그러시고 혜진 선생님도 그 팀플이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사실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좋다고 하시고 나중에 꼭 한번 더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그 팀플을 강조해서 아마 선생님 제자들은 팀으로 일할 때 스마트하다고 예쁨 받을 것 같다고도 서희진 선생님 예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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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또 한번 이렇게 좀 심화학습으로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예.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지만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영감을 조금이나마 얻어갑니다. 예, 최윤정 선생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팀플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앞으로는 팀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 말씀 딱 해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 AI 전문가이시고 댄 에이보이 대표 이사님이신 송문탁 박사님이신데요. 황종호 선생님께서 귀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팀 프로젝트 수업 연구 모임에서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는데 깊이가 너무 깊으셔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 우리 여기 수업사에 나눔에서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주제 이렇게 여쭤보느라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주제가 AI를 주제로 한 단편소설 집단 창작이고요. 부제가 AI 융합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였는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이세요. 근데 그 창의적이라는 게 정말 깊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구나 제가 한번 또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는 한번 또 시간 되시면 오셔서 들어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AI 전문가시고 깊이가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참여하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배움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AI 화학을 주제로 하셨는데 이번엔 그야말로 융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현 선생님이 오늘 수업사에 나눈 소감을 저희 말씀 한 말씀 또는 못다한 이야기 또는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사실 여기 맨 처음 부탁 받았을 때 조금 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도 쓰고 있고 또 이런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준비하면서 또 제 생각도 다듬을 수 있었고, 또 여기 선생님들, 저는 사실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자기 확신에 좀 못하면서 좀 하고 있어요. 워낙 또 연차도 적고 또 몇 번의 실패 사례를 겪다 보니까 사실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잘못된 길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고민한 게 그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업 시도하고 이렇게 있지만 당장에 학생들의 어떤 자격증이나 또 어떤 반복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스킬적인 면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항상 같이 가지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길에서 또 내가 또 힘을 내서 계속 이 분야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응원이 되는 어떤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또 더 좋은 결과와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수업생 나눔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효임 선생님께서 오늘 아마 처음 오셨던 모양인데 다음 주도 오늘 주소랑 똑같아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또 효임 선생님들도 꼭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원경 선생님의 귀한 수업생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임 선생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